나는 절대 요양원엔 안 가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6070대 분들이 요양원 대신 집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단 7가지 생활 습관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한국 고령자 건강 습관 중 외국인도 놀란 핵심 루틴 7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당신의 건강 수명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한 달 전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72세에서 86세 사이의 어르신들을 정성스럽게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 결과는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놀라웠죠. 무려 82%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90살 때 이것만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힘든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지금 생활이 편한 분들이나 반대로 고통 속에 사는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차이의 90% 이상이 아주 단순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었던 방법들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설마 그런 게 진짜 있어? 고개를 갸우뚱하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의사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재조명하게 만든 놀라운 발견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며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수백 개의 연구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해 왔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공통된 진실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행복하고 건강한 누구를 살아가는 분들만이 실천하고 있는 7가지의 특별한 비밀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비밀들을 실천한 분들 중 92%는 건강보험 청구액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계단 한 칸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되시나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불안하시거나 밤이면 뒤척이다 겨우 잠드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7가지 방법은 복잡한 운동도 거창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중단일만 제대로 실천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잠깐 시간을 내서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이건 분명 다시 찾으려 해도 기억나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진작 우리 아이들한테도 알려줬을 텐데라고 말씀하신 인생을 바꾼 실천법들이니까요. 이제부터 그 특별한 7가지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특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는 중요한 시작점이니까요. 절대 중간에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무료입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180도 바꾼 그 첫 번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운동하라는 말이겠지. 그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걷기도 힘든데. 하지만 만약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상한 운동이 아니라 바로 움직임이기 때문이죠. 최근 일본의 한 노인복지연구소에서 발표된 보고서 하나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7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무려 5년 동안 꾸준히 관찰했는데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공통점은 격한 운동이나 특별한 식이요법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일상 속에서 자주 몸을 움직이는 아주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였던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첫 번째 실천 방법 6호 움직임 법칙입니다. 이건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각각의 시간에 몸을 짧게 하지만 규칙적으로 움직여주는 습관을 말하는데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탁월합니다. 아침에는 단 3분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불을 개고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깊게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방 안을 한 바퀴 천천히 거돌아 보세요.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점심엔 6분,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씻고 베란다에 나가 화초에 물을 주세요. 복도나 마당을 걸어도 좋습니다. 그 6분이 몸의 순환을 깨우고 나른한 오후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저녁에는 9분, TV를 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풀어주고 방안 정리도 겸해보세요. 그 9분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단 18분만 투자해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근육은 단단해지며 뼈도 튼튼해집니다. 무엇보다 느껴지실 거예요. 하루하루 몸이 더 가벼워지고 기분도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실천법 이름하여 의자 탈출 규칙입니다. 혹시 하루 종일 TV 앞에서 또는 식탁 의자에서 오래 앉아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들으실 이야기는 꽤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만 생활하는 것은 담배 한 갑을 매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전화를 받을 땐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면서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은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세요. 단지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정무릎 관절도 덜 아프며 전반적인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오늘의 세 번째 실천법은 움직임 유도 생활 동선 만들기입니다. 이건 약간 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상 속에서 일부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게 환경을 조금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TV 리모컨을 일부러 소파에서 먼 곳에 두세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일부러 다른 방에 두고 뭔가 하려면 몸을 써야만 하게끔 만들어 보세요. 화장실에 가기 전에 일부러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가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움직임들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고 몸에 무리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보다 조금 더 의식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올 때 일어나 움직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통화할 때 일어나서 걷는 습관을 추가해 보세요. 모레는 화장실 가기 전 방 한 바퀴 도는 걸 해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하루에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치매 예방에 관한 비밀이죠. 나이 들면 치매는 피할 수 없잖아요. 라고들 말씀하시지만 치매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숙명 같은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시지만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최근 한국과 일본의 공동 연구진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적절한 자극만 주면 치매 위험을 무려 68%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방법이 약도 아니고 값비싼 치료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습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우리의 뇌는 마치 근육처럼 작동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꾸준히 써주면 갈수록 강해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TV를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행위는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뇌를 직접 쓰고 움직이게 만드는 능동적인 활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상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뇌 활성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아침 뉴스 이야기하기입니다. 입니다. 뉴스를 시청하거나 신문을 읽은 후 그 내용을 소리내어 정리해보세요. 꼭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잣말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다고 했지. 경제 뉴스에서는 금리가 올랐다고 하더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행위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과 언어 능력을 동시에 깨워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숫자, 거꾸로 읽기 훈련입니다. 버스 번호든 전화번호든 눈에 띄는 숫자를 볼 때마다 거꾸로 외쳐보세요. 예를 들어 157이라면 751이라고 말하는 식이죠. 처음엔 헷갈릴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뇌의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반대손 활용하기입니다. 평소에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컵을 잡아보거나 문을 열어보세요. 왼손잡이라면 그 반대로요. 단순해 보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동작이 뇌의 새로운 회로를 깨우는 훌륭한 자극이 됩니다. 네 번째는 아침 냄새 감각 자극 훈련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세 가지 향을 맡아보세요. 예를 들어 갓 내린 커피향 세면대의 비누 냄새, 혹은 화장품에서 나는 익숙한 향기.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이건 커피향이구나. 이건 라벤더 비누 냄새야. 왜 이런 훈련이 중요하냐고요?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건 치매의 초기 징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냄새를 인식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이 단순한 과정이 생각보다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세 번째 비밀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이번엔 특히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 바로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하나 둘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한 가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무려 15년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 10,000명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뚜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며 지내는 어르신들의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7년 반이나 길었다는 사실. 게다가 병원비 지출도 눈에 띄게 적었다는 점. 무려 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을 많이 만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 나를 기다려주는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그게 바로 아침 인사의 법칙입니다. 매일 아침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화를 걸어보세요. 잘 주무셨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고 나 자신을 세상과 연결해주는 끈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괜히 민망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나에게도 외로움을 막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내일 아침 그 첫 통화를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얼마나 달라질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법처럼 인생을 변화시키는 4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중 두 번째는 바로 목요일 약속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삶을 바꾸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지요. 매주 목요일 꼭 누군가와 약속을 해보는 겁니다. 굳이 특별한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 잠깐이라도 이웃 어르신께 같이 가실래요? 하고 말을 건네보세요. 복지관에 들를 일이 있다면 같은 동네에 사는 분과 함께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소소한 동행이 하루를 훨씬 따뜻하게 바꿔줍니다. 세 번째 비밀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삶의 여정은 그 자체로 귀한 보물입니다. 때로는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시대의 숨결과 지혜, 그리고 눈물과 웃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그런 이야기를 주저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들려주세요. 젊은 세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옛날의 삶과 그 시절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20살 때는 말이지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네 번째는 배움의 법칙입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나이는 절대 배움의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들이 참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그림 그리기, 노래 배우기까지. 관심만 있다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 강좌에 참여하면 자연스레 새로운 사람들과도 인연이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머뭇거리지만 막상 한 걸음 내딛고 나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니까 몸이 덜 쑤셔.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졌어. 하루하루가 훨씬 활기차졌어. 관계는 약이 되고 배움은 삶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이제 건강한 밥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사라지고 먹는 게 귀찮고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의 한 대학병원에서 80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특별한 식사법을 실천하게 했더니 놀랍게도 무려 92%의 어르신이 옛날처럼 입맛이 돌아왔다고 답했습니다. 기력도 훨씬 좋아졌고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해요. 값 비싼 보약도 복잡한 건강식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 실천했을 뿐인데도 말이죠. 첫 번째는 무지개 식사법입니다. 매일 5가지 색깔의 음식을 챙겨 드시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빨간색은 토마토나 홍시처럼 쉽게 구할 수 있고, 노란색은 계란이나 호박, 초록색은 시금치나 상추, 하얀색은 두부나 우유, 검은색은 검은 콩이나 김 같은 음식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먹는 재료들로도 충분합니다. 색이 다양할수록 영양도 풍부해지고 밥상이 더 먹음직스러워지죠. 두 번째는 물 마시기의 새로운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제때 잘 마시지 못하시는데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컵, 아침 식사 전에 한 컵, 점심 전에도 한 컵, 그리고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딱 4번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을 정해두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고 수분 섭취가 훨씬 쉬워져요. 세 번째는 조금씩 그리고 자주 먹는 식사 방식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꼭 맞는 지혜로운 습관이 됩니다. 하루 3끼를 한꺼번에 몰아먹기보다는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의 소화 능력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쯤엔 가볍게 죽이나 밥 한 공기 정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오전 10시가 되면 사과 한 쪽이나 바나나 반 개처럼 간단한 과일로 속을 채우고요. 정오 무렵에는 밥 반 공기와 함께 부담스럽지 않은 반찬을 곁들여 드시고, 오후 3시엔 요구르트 한 개로 간식을 대신하세요. 저녁 6시쯤에는 다시 밥 반 공기와 반찬으로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5번으로 나눠 천천히 채워지는 식사는 위를 편안하게 하고 하루 내내 안정된 에너지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운도 빠지고 쉽게 넘어지거나 피로해지기 쉬워지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급 고기나 값비싼 생선을 챙겨야 한다는 건 오해입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 예컨대 두부 한 모계란 한 알 따뜻한 우유 한 잔 삶은 콩 한 줌만으로도 우리 몸은 충분히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계란 하나씩만 꾸준히 드셔도 기초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5번째는 천천히 먹는 습관입니다. 급하게 먹는 식사는 위장을 놀라게 하고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기도 어렵게 만들죠. 식사할 때는 꼭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며 최소한 2번 이상 꾹꾹 씹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TV는 잠시 꺼두시고 음식의 맛과 온기에 집중해보세요. 조용한 식탁 위에서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순간이 됩니다. 이런 식습관을 실천하신 분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요즘은 입맛이 살아났어요. 음식을 먹으면 속이 참 편안해졌고 화장실 가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죠. 덕분에 밤잠도 깊이 잘 자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5번째 마법 같은 비밀을 드릴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을 새롭게 바꾸는 법칙입니다. 오래도록 살아온 집인데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집 구조를 고치는 건 너무 어렵지 않나? 라고 망설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표한 놀라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원인의 80%가 집안에서 발생하는 사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무려 95는 아주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집은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밝은 조명의 원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어두운 곳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 곳곳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실 계단 현관처럼 자주 오가는 곳은 더욱 밝게 조명해 주세요. 전등을 좀 더 밝은 LED로 교체하거나 불을 쉽게 켤 수 있도록 스위치의 위치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별도의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위치 옆에 야광 스티커 1만 붙여도 밤길이 한결 안전해지니까요. 두 번째는 미끄럼 방지의 법칙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장실은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공간입니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하나 깔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샤워실이나 변기 옆에 간단한 손잡이를 설치하는 건 역시 도움이 됩니다. 꼭 호가의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저렴한 제품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안전한 통로 확보의 법칙입니다. 집안에 자주 다니는 길목, 예를 들어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부엌에서 거실까지 가는 경로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놓여 있다면 과감히 정리해 주세요. 작은 상자 하나, 바닥에 놓인 전선 하나가 넘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선은 벽을 따라 고정시키고 가구 배치는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정해 보세요. 네 번째는 손이 닿는 거리의 법칙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너무 높거나 낮은 곳에 두지 마세요. 허리를 굽히거나 의자 위에 올라야 하는 위치는 위험합니다. 밥그릇이나 컵, 매일 복용하는 양 리모컨 같은 물건들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높이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정리만으로도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사소하지만 삶의 질을 크게 바꿔주는 다섯 번째 법칙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름하여 꼭 피우는 집 만들기의 법칙이지요. 말만 들어도 따뜻하지 않나요? 이 법칙은 우리의 일상 공간에 작은 쉼표를 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현관에 의자 하나만 놓아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바쁘게 신발을 신고 나가야 할 아침, 혹은 외출 후 숨을 고르고 싶을 때 그 의자 하나는 큰 위로가 됩니다.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어서 다리가 훨씬 편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엌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요리하는 시간은 짧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서 있기 힘든 날엔 부엌 한켠에 놓인 의자가 천국 만마가 됩니다. 양파를 자르다, 국을 끓이다, 잠깐씩 쉬어가는 순간들이 주방을 더 따뜻한 공간으로 바꿔줍니다. 여섯 번째는 온도 조절의 법칙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날씨의 변화에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작은 온도 차이도 큰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겨울철 따뜻한 거실에서 차가운 화장실로 이동할 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난방 온도는 23에서 26도 사이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온도계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눈으로 수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심됩니다. 이 모든 변화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씩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보면 됩니다. 오늘은 현관에 작은 의자 하나를 두는 것부터, 내일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교체하는 것부터, 그 다음 날은 전구를 밝은 LED로 바꾸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집은 더 안전하고 포근한 공간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비밀을 나눌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쩌면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경제적 안정과 마음의 평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섯 번째 비밀은 돈 걱정 줄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만 열심히 모으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삶을 흔드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의료비, 갑작스러운 수리비 혹은 가족의 돌발적인 부탁 등. 실제 조사에 따르면 노후 경제적 어려움의 70%가 이런 갑작스러운 지출 때문이라고 하니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방향도 분명해지죠. 첫 번째로 실천할 수 있는 건 고정 지출을 줄이는 법칙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무심코 넘겼던 금액들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꼭 필요한 보험인지, 휴대폰 요금제가 과하게 책정된 건 아닌지, 사용하지도 않는 유료 서비스가 자동 결제되고 있진 않은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비상금 마련의 법칙입니다. 건강이 언제 나빠질지, 갑작스런 상황이 언제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상시를 위한 돈을 따로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용돈 장부를 두 개로 나누어 하나는 평상시 쓰는 용도, 다른 하나는 비상시 대비용으로 나누어 보세요. 매달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혜택 똑똑하게 누리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다양합니다. 병원비가 절감되는 제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 무료 입장 등. 이를 잘 활용하면 한 달 생활비가 수십만 원씩 아껴지기도 합니다.
손끝에서 놓친 혜택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한 번쯤 지자체 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비밀을 나눌 시간입니다. 이 비밀은 모든 변화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을 가꾸는 법칙입니다. 아무리 돈이 넉넉하고 집이 안전하고 식사가 건강해도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께 전할 마지막 7번째 비밀이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깊고 소중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밀은 몸이 아닌 마음에 관한 것이고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비밀은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는 법칙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잠들기 전 아주 조용한 시간을 잠시 내어 보세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참 좋았다고 느낀 순간 하나를 가슴속에 떠올려 보는 겁니다. 햇살이 따사로웠던 아침 동네 마실에서 마주친 웃음 띤 얼굴, 우연히 먹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 어떤 작고 평범한 순간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조용히 글로 옮겨 적는다면 삶은 점점 더 따뜻한 빛을 머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웃음을 되찾는 법칙입니다. 하루에 3번 꼭 웃어보세요.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향해 활짝 웃어도 좋고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대도 좋습니다. 손주 손녀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절로 미소가 번지는 그 순간 삶은 어느새 가볍고 환해집니다. 웃음은 우리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바람 같은 것이니까요. 세 번째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칙입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세요. 그들도 저마다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지나간 일을 붙잡고 후회하며 마음을 닫아두지도 마세요. 과거는 이제 손 닿을 수 없는 강물입니다. 또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의 햇살을 가리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건강 습관 전부 다 실천하기 어렵지 않으셨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존엄과 자유를 지키며 건강하게 사는 노후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외국인들이 놀란 한국 노인들의 자립 루틴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할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